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느꼈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는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와 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 스스로는 법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마 핵심적인 사건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결과론적으로 세월호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볼 수 있는 이 뇌물죄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까지로서는 그 정황 증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들을 가지고 40페이지가 넘는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서 가결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용된다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충분히 풀어주기에는 마땅하나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인용 여부는 헌재에서 하게 되는데 헌재에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찌 보면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라는 측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단안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을 말하면 결국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은 몰랐다,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이 강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한 사실이 없다, 뇌물죄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 핵심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답변서를 조금 유심히 살펴봤더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한번 보시죠.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가 헌법상의 임기 무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번 탄핵이 지지율이 낮고 또 100만 명이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어쨌든 지금 법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무조건 이제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서 탄핵에서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고 논란을 만들어내서 뭐 예컨대 탄핵의 어떤 일정들을 좀 늦춘다든지 또는 자신이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로 가기 위한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인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출발점부터 생각을 해보면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방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내부가 세월호로부터 상당히 무기력했고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분노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스스로 그걸 보고 또 사과문도 내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스스로 사과 회견도 하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탄핵을 왜 그렇게 탄핵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들이 해왔던 그 분노를 또 한 번 또 일으키는 그런 어떤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항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이건 연좌제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친인척 비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들도 있었고 친인척들이 자신의 위세를 빌려서 한 일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들은 탄핵을 안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좌제 금지 조항 위배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거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모든 게 최순실이가 잘못한 거지. 나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연좌제란 게 뭐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나 뭐 그 친척이 잘못했던 걸 나한테 왜 책임을 묻느냐. 묻지 못하게 된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좌제 금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 탄핵이라든가 지금 검찰 기소는요. 대통령이 같이 가담해서 왜냐하면 최순실 씨 혼자서는 강요나 직권 남용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최고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강요, 그다음 권리행사 방해, 직권 남용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 말은 이걸 쓴 이중환 변호사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인데 참 착한 친구인데 왜 저렇게 쓰는지 물론 이제 본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 내지 저게 위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지지율 저것도 있죠. 저것만으로 헌법상의 저게 임기 끝마치를 할 수 없는 건 명백해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살 때 저게 탄핵 소추에 있어서 저걸 사유로 저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유로 삼았으면 당연히 그 말 할 수 있죠. 저거 하나만으로는 물러가라 하면. 근데 저거는요.
국민의 뜻이고 그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 아닙니까? 예. 공무원이지만 여기서 국민의 뜻을 한번 봐달라 이거지. 저걸로 탄핵 요거 하나만으로 당신 나가시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걸 말할 수는 있는데 좀 궁색한 탄핵 반론 사유다. 네. 두 번째도 지금 그 말 그대로 대통령이 나는 선의로 했고 그 말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네. 그게 아마 이중환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로서 일반 사건 같으면 저렇게 했겠냐? 저는 아니라고 의문입니다. 생각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못하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세월호 사고 당시에 청와대에 정상 근무를 했고 네. 지시를 했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서 현장 지휘를 했다. 말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과 네. 뭐 무슨 잘못이 없다 이런 아니,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거를 세월호 7시간에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하게 정상 근무했고 지시했고 그러면 기록으로 다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호 기록으로든 또는 CCTV 기록으로든 네. 대통령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식적 기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가 터진 그 시간부터 국민들이 계속해서 7시간 대통령 뭐 하셨느냐 공식적 기록을 보여달라. 예. 이번에 그 국정조사에서도 다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걸 계속 감춰요. 왜 정당하게 근무했고 정상 근무하셨으면 왜 그것을 감춰야 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대통령 스스로 밝히시면 됩니다. 저렇게 거기에다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고 하다못해 지금 대통령 예를 들면 조리장까지 나와서 예. 뭐 식사를 어떻게 하셨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네.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하게 근무하셨으면 밝히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세월호 7시간 그걸 탄핵 사유로 삼은 자체를 좀 저는 무리한 짓이라고 봤습니다. 저게 어떤 대통령이 정말 305명 죽는데 어떤 우리 법률적인 인과관계 그게 있느냐 하면 그건 없어요. 네. 저는 7시간 동안 했다는 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그렇겠죠. 근데 저걸 갖다가 넘으로써 지금 그 변호인이 저 이야기한 거, 저거는 저는 이해는 가요. 네. 법률적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게 그 국회에서 좀 무리하게 넣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선의로 해석한다면 국회의 소추를 저거는 저런 사정까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형사적인 위반과 합쳐서 판단해달라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사유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를 적용을 하려면 직무유기죄 안에는 직무태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본인이 태만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든 행태 자체는 네. 스스로에 대한 모든 도의적 비난, 정치적 비난들은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 피해갈 부분들은 명확하게 가겠다. 그 첫 번째가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일 거고 그 두 번째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결국 형사재판까지 염두에 두는 해석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세월호 얘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추고 있다라기보다 청와대에서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서면 보고와 거기에 대한 현장 지시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차기 대통령들이 뭔가의 중대한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사유로서 대통령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여지로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들이 약간 배치되거나 괴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아주 만약에 근데 이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법적인 저는 이 자체의 해명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의 정상 근무. 일단 우리가 아는 대통령은 그날 본관 집무실에 안 나왔거든요. 네. 관저에 관저에 그냥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정상 근무라고 할 수 있는가부터 좀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신속하게 중대본에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갔습니까 대통령이? 네. 오후 5시 15분에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 부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뭐 어떻게 될 건가를 떠나서 해명하는 부분에서도 그 당시 세월호를 보는 어떤 대통령의 인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여기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명을 하더라도 어쨌건 여러 가지 현장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있었으나 법적으로 이 문제가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의 지금 보면 신속하게 중대본에 나가 현장 지휘 이 문구만 보면은 나중에 역사가들이 봤을 때 지금쯤은 그럼 한 11시 12시면 대통령이 지금 현장에 비슷하게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긴급 비상대책회의 하고 막 해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직무유기에 대한 아까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공적 조직에서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부적 절차와 회의 네.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걸 주재해야 되는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세월호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컨대 긴급하게 수석회의를 소집했다라거나 네. 또는 관계자 회의를 중대본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이후의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어떤 위기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회의적 절차들을 진행했는가 안 했는가 여부만 물어봐도 그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책임을 방치한 거죠. 방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법적으로도 그걸 따져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대본에 나가고 안 나고 이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요. 네. 물론 정치적으로는 중대본 다녀오셔도 식사를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긴급회의 어떤 개최 여부라든지 지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따져 물을 수는 있어요. 네. 자,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실까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행위에 있어야 하는데 기업을 협박했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저 부분은 지금 네. 이게 좀 판넬이 조금 잘못된 네. 거예요. 저것만 보면 마치 기업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 아닌 사람한테 무슨 폭행하고 때리고 예. 기업을 어떻게 때립니까? 네. 그 기업의 대표이사 때릴 수 있죠. 그 협박행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 대통령 변호인들이 하는 거는 예. 지금 이 그 탄핵 소추장에 어떤 구체적으로 폭행 협박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고. 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신한들한테 이번에 그 돈 안 내놓으면은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아. 이런 말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이야기 안 꺼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폭행 협박 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게 뭐냐면 기업들의 진술이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 기업들 스스로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은 그걸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박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강요받았는지 그걸 기술할 수가 있는 정 거죠. 교수님이 이제 법률가는 아니시니까 그러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탄핵 재판, 형사 재판하고 똑같거든요. 절차가 준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추를 하는 국회 측에서 어떤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 사실은 있죠.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지금 저 말은 있죠. 그 방법이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국회에서 소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돼요. 아니, 검찰은 증거 방법을 주는데 불구하지. 네. 이 소추 안에 내용은 국회에서 적어야 돼요. 네. 얘기를 좀 의원님이 드리면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짧게 말씀 좀 드리면 사실상 그 포스코 계열사 홍보 계열사를 가지고 송성과 콘텐츠 진흥원장이 그 계열사를 뺏기 위해서 했던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기소가 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다 지시를 받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잖아요. 근데 이런 네.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저는 결국은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도 탄핵의 사유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사건이죠. 최순실이 연설문을 보게 한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보통 나에게 보고 올리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지 않을까. 본인이 사과를 할 때 이제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해명은 사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해명이에요. 이게 아니 그동안에 예를 들면 조인근 연설 그 기록 비서관 같은 경우도 벌써 박 대통령 연설 써본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 이 최순실한테 보여준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인 것이. 그리고 연설문만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 발표만 따라도 그 어떤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게 47건이나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는 뭐 너무 황당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요죄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투겠죠, 이제. 그런 어떤 CJ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는 과정이라든지 현대차 KD코퍼레이션 관련된 납품이 가는 과정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겠죠. 근데 저 마지막 부분도 있죠. 네. 실질은 변호인이 다툰 거는 그 최순실에게 보여준 연설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거죠. 거예요? 네. 지금 뭐 최순실이 보게 한 뭐 국민들이 잘 알아들 수 있도록 한 건 정치적인 주장이고 실제로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는 주장하고 그런데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변호인단이 왜 저 연설문에만 저렇게 기술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에게 건너간 문건 자료는 연설문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 기록도 나갔고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대한 기록도 나갔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공적 기록들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에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연설문을 집어서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기록들은 다 태블릿 PC 안에 증거자료로 존재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그거는 국가의 어떤 기밀 문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기밀 문서 맞으니까 안 다투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이 보여준 연설문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쟁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인정한 부분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 논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은 네. 거죠. 기본적으로 답변서 전체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은 나는 잘못을 한 게 없고 최순실 씨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 뭐 이런 인식이 깔리는 것 같아요.